학습 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서한이 발송이 되었는데, 자, 한국도 포함이 되었죠. 한국과 일본이 포함이 됐습니다. 25%로 자,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, 자,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? 함께 하실 분들은 010-2188-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서한 발송 국가를 먼저 보시면, 자, 40% 미얀마 라오스, 30% 보스니아 남아공, 36% 태국 캄보디아, 35% 방글라데시 세르비아, 32% 인도네시아, 자, 25% 일본, 한국, 말레이시아, 티니지, 카자흐스탄 이렇게 돼 있죠. 자, 요 위에 35% 위쪽으로 보면은 지금 그렇게 자, 미국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라고는 조금 보기 힘들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32% 아래 32%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일본, 한국, 특히 일본, 한국, 말레이시아까지 정도 되겠죠. 근데 특히나 일본,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25%로 부과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미국에도 충격파가 엄청날 겁니다.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다. 그러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. 자, 그런 수준인데, 자, 중국이 30%, 베트남이 20%로 이미 발표가 되었죠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, 사실상 이 부분은 관세 협상 연장해 주겠다라는 거죠. 그렇지만 그냥 순순히 연장을 한다.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겁박을 해야 되는데, 겁박을 해도 지금 뭐 또 때가 되면은 또 연기할 거 아니야.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에 거짓말 잘하죠. 거짓말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, 거짓말로 이 협상을 하는 그런 트럼프다. 겁박과 거짓말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이제 거래 달인, 거래 달인이다. 이렇게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그렇죠. 자, 이런 상황인데,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빨리빨리 안 하면 25% 그대로 적용해서 박살내 버리겠다.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거죠. 그렇지만 25% 부과하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. 이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사실상 연기입니다. 8월 1일까지 연기하겠다.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말을 좀 바꿔서 지금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 지가 원하는 미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거를 전부 다 내놔라.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그런 부분에 좀 난색을 표하는 난감해하는 이렇게까지 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지금 나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가 되겠죠. 자, 이런 부분에 겁박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관세 연기죠. 연기 7월 8일까지 해서 관세 부과해버리겠다. 협상 안 된 나라들 관세 부과 바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, 결과적으로는 8월 1일까지 연기를 한 겁니다. 연기. 시간을 번 정부 협상의 박차를 간다. 8월 1일까지는 어떤 협상을 통해서 25%에서 좀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20% 이하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된다. 자, 이렇게 좀 봅니다. 자,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한국과 일본이 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. 그러니까 겁박을 좀 더 해서 지가 원하는 거를 좀 가져오겠다. 근데 당장에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각국의 무역 장벽 철폐 요구하고 관세율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.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빨리빨리 협상해라. 지지부진하게 하면 이대로 그대로 간다. 이렇게 협박을 한 상태고, 거의 뭐 세계 경찰에서 세계 깡패로 바뀌어버린 그런 미국의 현재 상황입니다. 내가 힘이 좋으니까 나한테 다 갖다 바쳐. 이런 거죠. 우리나라에 무조건 유리하게 이러는 건데,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런 상황에 지금
이 또 위에 보면은 좀 작은 나라들, 뭐 보스니아나 이런 좀 작은 나라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 크게 관심 없어, 이런 분위기죠. 이런 분위기라고 보이고,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도 무역 장벽을 빨리 철폐해라, 이런 수준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베트남이 미국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 제로로 하겠다 그랬죠. 그러니까 40%에서 20%로 확 낮췄죠. 절반 세일 해줄게,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이 가져갔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역 장벽 철폐를 해라, 그러면 관세율 내가 팍팍 깎아주겠다, 이런 의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가에 달렸다, 이렇게 볼 수 있고, 자, 어느 정도는 이제 남은 기간 8월 1일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. 이제 요 시간 동안에 이제 어떤 협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리고 협상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 관세는 좀 낮게 형성이 되어서 마무리가 될 거다, 이렇게 예상을 뭐 해볼 수 있겠죠. 서로 이제 뭐 네가 당연히 손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뭐 좋지 않겠어? 이런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, 자, 지금 자,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4월 달에 이렇게 25%다 이미 했죠. 한국과 일본에. 이 부분이 그대로입니다. 그대로 된 상태에서 8월 1일까지 사실상 협상을 연장할 테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는 거 가져와, 이렇게 보면 되죠.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한국과 일본이 포함이 됐다 라는 것 자체가 25% 부과한다. 근데 그 사이에 뭔가 협상이 잘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, 미국이 원하는 대로 좀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깎아주겠다, 요런 거죠. 요런 거다. 지금 이름이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악재입니다. 악재. 이거는 악재다. 어쩔 수 없는 악재입니다. 악재라고 할 수 있고,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376원까지 올라갔죠. 10원이나 아주 크게 올라선 상태이고, 미국의 증시도 이런 관세 이렇게 선을 보내면서 다우가 0.9% 하락을 하고 나스닥이 0.9% 하락했습니다.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, 테슬라 머스크가 창당을 한다. 자, 이 소식이 나왔죠. 자, 이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 아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고, 관세발 전체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소비자만 조금 살아남았죠. 자,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,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석을 해 본다면 어쨌거나 이 부분은 악재입니다. 악재. 악재는 악재죠. 한국이 포함되었다, 요런 거 가지고 아마도 오늘 시가에 주가가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. 이런 악재가 포함이 많이 되어서 장이 시작이 될 거다,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얻어맞는 하락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정도로 봅니다. 자,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일단은 사실상 협상 시간을 8월 1일까지 번 상태죠. 번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관세는 25%로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답니다. 관세 인하해 줄 테니까 빨리 내가 요구하는 거 빨리 받아들여라. 니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사안 보냈다. 8월 1일까지니까 내가 좀 연장해줬어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가져와. 안 그러면 진짜 25% 부과해 버릴 거다.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. 그렇지만 당장에 이 관세에 한국이, 일본이 들어가 있다, 이런 부분은 증시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투자자들은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오늘 좀 증시가 좀 많이 얻어맞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좀 얻어맞는 흐름이 나올 거고, 이 관세 협상 진전이 이제 어떻게 될지, 이 불확실성이 한 3주 남았죠. 3주. 한 3주 정도 이 불확실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,
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진행이 될 건데, 결과적으로는 31일 전에는, 한 31일 정도 전에는 일단 어떤 식으로든 아마도 협상이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든 관세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진 상태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,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관세 선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주가에 반영을 시킬지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. 이건 알 수 없다. 매니저들 마음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고, 자, 공매도가 오늘 또 판을 치는 상황이 될 거다.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한다, 적당한 수준까지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그 하락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분위기는, 사실상 협상 연기잖아. 8월 1일까지 시간 버는 거잖아. 뭐 다를 거 없잖아.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저가 매수 들어와서 이제 협상에 대한 기대감, 이런 부분으로 주가를 다시 밀어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단기간인 중장기적으로 보고 뭔가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, 자, 지금은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지만, 자, 이 매매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이미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연기고 협상은 좀 더 관세를 이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다, 이런 부분을 아마 읽어낼 겁니다. 아마 뭐 메이저들은 다 알고 있겠죠.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 받아들이는 게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좀 충격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예상보다 이제 좀 많이 내린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.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사실상 25%로 관세를 확정짓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거 뭐 말 안 들으니까 25% 해도 우리는 손해볼 거 없어 라고 하면 그 25% 그냥 부과하고 선 날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겠죠.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,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25% 부과하면은 자기들도 손해보는 게 많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하해 줄 테니까 빨리 우리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, 이런 거죠. 미국산은 다 관세 철폐를 하든 뭐 좀 해봐, 빨리빨리 8월 1일까지 내가 시간 주겠다,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은 이 악재로 시장이 좀 크게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, 이렇게 봅니다.